어제는 초복이었습니다. 삼계탕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계탕 2만 원 시대가 됐습니다. 삼계탕 드셨나요, 어제? 엄청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저 삼계탕은 아니고 우리 집에 이제 어린이들이 있어서 치킨으로 대신했습니다. 삼계탕 가격 진짜 많이 올랐죠? 밖에서 사 먹으면 2만 원, 와, 어린이들까지 하면은 네. 제가 어렸을 때, 좀 어렸을 때 보면은 10,000원 좀 넘었나 안 되나 이 정도여가지고 네. 지금 이제 2만 원이더라고요, 거의나. 복날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흔쾌히 사 먹기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하고요. 네. 삼계탕 가격은 왜 이렇게 뛰었을까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일 텐데 네. 이 이른바 이제 폐사 때문에 닭 자체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 닭고기 가격 자체가 올랐고요. 그리고 삼계탕 하려면 이제 한약재도 넣어야 되니까 그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이 뛰니까 또 이게 악순환입니다. 가격이 뛰니까 또 많이들 안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더 높여받을 수밖에 없고 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많이 더워서 닭의 맞아요. 폐사가 많이 늘어서 네네. 지금 도매가가 더 오른 거죠. 지금 어제 보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그래서 많이 늘었다고 해요. 네, 네.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서울 경동시장에서 봤더니 사실 경동시장은 그 부재료들 한약재 네, 네, 같은 네. 거 많이 사는 네, 네, 데잖아요. 거기 상인들이 근데 그렇게 또 좋아하진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런가요? 일단 가봤습니다, 진짜. 아, 네, 네. 경동시장 가보니까 네. 생닭을 진짜 그냥 그 노점이잖아요. 노점에 얼음 이만큼 크게 해놓고 거기 네. 위에 이제 진짜 생닭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네. 그거를 막 가져가요. 근데 뭐 한 10,000원에 뭐 몇 마리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 생닭은 중국산. 그러니까 그래서 TV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중국산을 팔고 있는 걸 봐서 아니, 생닭도 중국산 네, 생닭도 파는 이제 거예요. 한약 부자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싸면 그래도 사가는구나 이런 것들 줄 서서 막 사가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우리 국산의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재료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늘었다는 건데 어때요? 직접 해먹기도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사 먹는 네. 거기 때문에 사 먹는 가격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사 먹으면서 걱정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국산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먹는 가격이 이 가격을 내고 내가 중국산을 먹는 거 아니냐라는 그 걱정은 좀 의심도 되더라고요. 되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주 소비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에 MZ층이라고 할 수 있죠. MZ층은 복날에 삼계탕집 말고 약국으로 향한다고 해요. 들으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복날의 취지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허해진 좀 기를 보충한다라는 네. 건데 이 삼계탕을 먹어서 기를 보충한다기보다 삼계탕을 먹으면 칼로리만 는다. 아, 그러니까 기를 보충하는 건 오히려 영양제나 아니 뭐 비타민 이런 걸 먹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삼계탕이 아니라 약국으로 달려간 MZ들이 실용성을 따져서 실용성을 그렇게 많다라고 따져서. 합니다. 네. 또 다른 트렌드도 있어요. 복날 예전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다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같이 가서 외식을 하거나 이랬는데 이게 사실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집에서 간편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HMR이 너무 잘 나와요. 실제로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는데 HMR을. 근데 이제 가정 간편식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RMR. 그래서 이제 유명 맛집을 RMR은 이제 레스토랑 홈밀인데 그 RMR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이유. RMR, 네, RMR은 가정 간편식. 가정 간편식에서 이제 레스토랑. 유명 레스토랑의 이름을 딴 가정 간편식. 그래서 RMR은 굉장히 요즘에 핫한데 네. 누구 셰프의 무엇, 또 뭐 어디 셰프의 무엇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그냥 뭐 이름만 빌려주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이름만 빌려준 누구의 뭐 네, 이었는데 네. 지금은 실제로 레시피까지 다 넣어가지고 지금 가정 간편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또 수준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레트로로 해서 뜯거나 아니면 그 냉동으로 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95%는 그 현장에서 그 맛집에서 먹는 것과 흡사할 정도로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그냥 쉽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간편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그런 식품들을 많이 내놓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마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요즘에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게 많은데 온라인에 소비할 때 가정 간편식 중에서 특히 이제 콩나물이랑 두부를 시킬 때 함께 시킬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 간편식도 됐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 뭐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유명 그런 온라인 몰에서는 처음에 이제 미끼 상품은 이제 1번 난각 번호 1번 계란 이런 맞아요. 것들로 먼저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이렇게 그 파생적으로 할 때는 RMR 유명 맛집을 하나 붙여서 같이 사면 할인을 더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또
좀 고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올해 삼계탕 값이 많이 오른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닭 폐사율이 증가하고 도매가 급등으로 이어진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걱정은 지난 닷새 동안 전국에 내려진 폭우입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랑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실종과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는가 하면 전국의 농축산, 농가의 피해도 많이 컸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20년 동안 키운 거예요. 밭에 풀 한 포기 없이 너무 애정을 가지고 키운 애들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업자가 다 죽었어. 내볼 때 가지고. 그러니까 소를 사육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소를 보내야지. 누가 키웠기라. 이게 이 모종으로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쓰세요. 스마트팜이 물에 잠겨갖고 스마트팜이 다 작동이 안 돼. 저 이거 지금 다 말랐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네, 좀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면적 한 40%에 달하는 규모의 농작물이 네.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2만 4천 헥타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얼마야 그러는데 그 서울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규모죠. 여기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에 당연히 잠긴 거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겠고 네. 딸기 육묘장 방금 화면에도 보셨겠지만 이런 것들도 있고 닭은 90만 마리가 이번에 폐사를 했고 그래서 총 103만 마리의 가축이 올해만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2023년 장마 대비해서 가축 피해 규모는 단 4일 만에 그 규모를 뛰어넘었다고 하니까 네.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이번에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농민과 이재민들도 걱정인데요. 이른 폭염, 거기에 역대급 폭우까지 농작물을 강타했습니다. 네. 결국 또 우리 밥상 물가도 좀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수박, 배추, 상추 등 과일, 채소 가격이요. 한 달 만에 40%가량 치솟았습니다. 이거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를 보자면 이상 기후가 유발한 인플레이션 해서 네. 이제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폭염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에서 히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이런 신조어가 많이 생길수록 우리의 물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체감적으로 여름 과일 하면 수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수박이 맛있는데 이 수박이 사실 조금 여름 이전에는 좀 비싸요. 그래서 여름 되면 사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그렇죠. 기다렸는데. 가격이 한 달 전보다 무려 40%나 올랐습니다. 18일 기준으로 보니까요. 수박 한 통의 소매 가격이 3866원입니다. 이젠 3만 원 넘는 수박 한 통 가격을 경험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44.6%나 비싼 가격이고요. 참외 가격도 보니까 참외 10개당 가격이 1년 전보다 20% 오른 17,000원에 가까운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뭐 채소 가격 오르는 거는 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배추, 상추 다 너무 올랐습니다. 왜 그런 농담 있잖아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정말 이번 여름엔 실감하게 되는 말입니다. 있습니다. 게다가 또 경제적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이 소중한 국가 유산들에도 좀 피해가 네네네네. 있었습니다. 이번 폭우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요. 국보 24호죠. 석굴암도 네네네네. 포함이 됐다고요. 일단 뭐 석굴암 포함해서 전국의 8곳의 국가 유물, 그러니까 국가 유산이 피해를 입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 어릴 때 뭐 석굴암 이런 데 다 그 수학여행이라는 추억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석굴암은 일단 일부 사면이 유실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석굴암 본존불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사면 15m 정도가 지금 현재 유실된 상태. 그리고 높이는 한 7m 정도가 지금 현재 무너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올라가는 길 생각해 보면 기억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실됐다고 하면 야 얼마나 비가 많이 왔길래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충남의 4건, 전남의 2건, 경북 1건, 경남 1건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유산들이 굉장히 지금 위협적으로 이번 농가 피해뿐만 아니라 함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울산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던 반구대 암각화 일주일 만에 다시 수몰되는 처지에 놓였다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인데 네. 그게 다시 일주일 만에 수몰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반구대 암각화 지난 12일에 세계유산에 이름 올렸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 중 하나인데요. 네. 일주일 만에 수몰이 됐습니다. 21년 댐 여수로의
원래 수문을 만드는 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이 수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만약에 이 대책 마련 전까지 폭우가 내리고 침수가 반복되면 또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존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지금 찾고 있고요. 정치권뿐 아니라 기업들도 지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뭐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업들, 또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여기 네. 보니까 수해 피해 지역에 침수 가전 무상 점검, 세척, 수리 이런 지원을 꼭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4대 금융지주가 있는데 KB, 신한, 하나, 우리 이렇게 4대 금융지주에서도 이번에 20억 원씩 총 80억 원을 바로 내놨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빨리 국민들이 좀 성원을 나서서 이렇게 좀 피해를 함께 힘을 나눠서 보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신속한 복구와 또 지원이 또 이루어져야겠습니다.